몇 페이지 봐야 돼? 160. 160페이지. 자, 화학 평형의 이동 원리를 배울 건데, 자, 화학 평형 이동 원리의 제목이 뭐야? 르사틀리에 원리. 뭐라고? 르사틀리에 원리. 자,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하고 비슷해. 그걸 생각하면 돼. 자, 너네 전자기 유도 현상 기억나? 증가되면 어떻게 돼? 감소시키고. 감소되면 증가시키려고 한다. 기억나지? 이게 사실은 모든 자연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도 무조건 뭘 유지를 하려고 한다? 평형을 유지를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형이 요거야. 자, 증가되면 어떻게 시켜야 돼? 감소시켜야지 다시 돌아오지. 감소되면 증가시켜야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 원리가 바로 르사틀리에 원리라고 봐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세 가지에 의해서 평형이 화학 평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학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야. 자, 화학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동적 평형이잖아, 그치? 안 변하는 상황이야. 안 변한 상황인데 얘를 깨트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 깨트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네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럴 때 봐봐. 자, 이 농도라는 건 뭐냐면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 자,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자, 또는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반응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생성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돼. 자, 그럴 때 자,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케이스는 반응물질의 농도를 어떻게 하는 경우야? 증가시키는 거지. 자, 반응물질의, 자, 봐봐. 자, 반응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얘를 어떻게 하려고?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반응물질의 농도가 감소되는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정반응이지, 그치? 오케이?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려면, 자, 너네 알지? Q하고 K가 있으면 누가 더 커야 돼? K 값이 더 커야 돼. 그러면 당연히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럼 또 하나, 만약 생성물질의 농도를 건드려. 얘의 농도를 건드려. 근데 정반응 쪽으로 진행을 시키려면 생성물질의 농도를 그렇지, 감소시키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자, 역반응을 시키고 싶어. 역반응을 더 많이 시켜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고 싶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Q가 K보다 어떻다?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물질을 첨가시키거나 제거를 시켰을 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반응 물질은 농도를 감소시켜야 돼. 얘를 제거시켜야 돼. 제거시키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또는 생성물질을 첨가시키고,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요게 있어. 자, 요 반응식 딱 봤을 때 얘가 눈에 띄어 지금. 자, 왜 눈에 띄냐? 자, 얘가 수소이온이잖아, 그치? 만약 염산을 첨가시켜. 그러면 이 수소이온이 어떻게 돼? 증가되겠지. 생성물질을 첨가시켜주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공통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통이온일 거야. 얘 공통이온에 뭐가 있는 거야? 수소이온이 있잖아. 그럼 염산을 첨가시켜준다는 건 얘를 첨가시켜준 거야.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진행돼? 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역반응 쪽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NaOH를 첨가시켜. 그럼 여기서 요거를 줬다는 소리잖아.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거시켰다는 소리잖아. 얘하고 얘 반응해 안 해? 반응하니까 얘가 제거되잖아. 그러면 생성물질을 감소시킨 거니까 어느 방향? 정반응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봐봐. 자, 이런 반응식이 있어. 이럴 때 얘를 첨가시킨다고 하자. 잘 봐. 얘네가 지금 무슨 상태를 이루고 있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거기에 얘를 첨가시켰어. 그럼 얘가 첨가되니까 이렇게 얘만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 역반응이 진행이 돼? 정반응이 진행이 돼. 봐봐. 얘가 띡 나왔어. 거기 그림 봐봐. 얘 띡 들어갔지, 그치? 그래프에서. 자, 거기 그래프에서 얘를 첨가시키니까 얘만 올라가지 않았어? 걔를 찾아, 동그라미. 그래프 보는 방법도 봐야 돼. 얘가 갑자기 증가했어. 그러면 얘가 첨가된 거야.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돼? 감소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지.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자, 질소가 있어. 이 상태에서 얘가 증가됐지? 그러면 중요한 거, 감소되더라도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보다 얘는 더 많아야 돼. 그림 봐봐.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는 게 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값보다는 많아.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는 낮아지면서 자, 원래 값보다는 낮아지지 않았고, 그치?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많아지니까 증가가 되고 서서히 얘는 어떻게 돼? 서서히 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어. 됐지? 그랬을 때 자, 처음 평형 상수가 있고 두 번째 평형 상수가 있어. 자, 누가 더 커? 무조건 같다. 표시해놔. 아니,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다 이거 K1, 이쪽은 K2 표시하라고.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평형상수는 뭐에 따라서만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만 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해도 평형상수 값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라고. 됐지? 그럼 만약 얘를 제거시켰어. 얘를 제거시키면 자, 암모니아가 제거가 됐어. 그러면 쑥 감소하지? 증가되더라도 원래 값보다 어떻다? 작다. 오케이? 자, 그렇게 그래프를 봐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반응물 첨가할 때는 첨가됐을 때가 Q야. 첨가된 상태가 Q인데 걔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정반응. 자, 걔는 암모니아를 첨가시켰어. 그러면 첨가되는 상태가 Q야. 걔가 K가보다 크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이 되게 된다. 줄. 선생님이 설명한 거 줄 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자, 됐죠? 자, 뒷페이지 넘겨봐. 자, 제거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원래 평형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한다 해도 평형상수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반드시 안 변한다. 박시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농도값이 달라져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됐지? 넘어갈게. 자, 뒤에 163페이지. 자, 두 번째는 농도가 아니라 뭐야? 압력인데, 자, 이때 이 압력은 자, 전체 압력값을 얘기해. 자, 전체 압력이 자, 증가되면 자, 전체 압력이 증가되면 어떤 방향으로? 감소시키려는 방향이니까 기체 분자수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거기 줄. 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증가시켜야 되니까 기체 분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반응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이 압력은 고체, 액체, 수용의 기체가 다 섞여 있을 때는 뭐만 따져? 기체만 따져야 돼. 상태 표시 반드시 봐줘야 돼. 자, 얘 기체, 얘 기체, 얘 기체잖아. 서준. 자, 얘를 정반응을 진행시키고 싶으면 압력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증가. 자, 얘는 요게 기체 분자수 몇 개? 4개지. 얘는 기체 분자수 몇 개야? 2개야. 기체 분자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감소되는 상황이니까 압력을 높이는 게 맞죠. 그치?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 자, 평형상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끝.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처럼 이게 감각이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맨 밑에 자 형광펜. 자,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누구의 수만 비교한다? 기체만 비교한다. 자, 거기 예로는 탄소하고 물이 반응해서 CO2하고 H2가 발생했지, 그치? 밑에. 자, 이 경우는 반응 물질의 기체 몇 개? 하나. 탄소가 고체니까. 생성 물질은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 2개지. 그러니까 정반응의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압력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잠깐 박시연, 압력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높여지는 방향으로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형광펜. 반응 전후에 기체 분자수가 같으면 형광펜, 애들아 형광펜 하나 정도는 준비해라. 자, 반응 전후에 기체 분자수가 같으면 자, 압력에 따라서 평형 이동해야 안 해? 안 한다. 됐죠? 그 다음 형광펜. 부피가 일정한 용기. 자, 요거 별표. 자, 용기 이야기가 또 나왔어. 자, 우리가 앞에서도 용기 이야기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아? 무슨 용기였어? 감철 용기였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 뒷페이지 잠깐만 넘겨보자. 166페이지. 자, 166페이지 두 번째 예제를 잠깐 본다면, 부피가 일정한 용기가 바로 강철 용기야. 거기 표시. 자, 강철 용기는 뭐 기체 분자수에 따라서 상관없이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이것을 우리가 써라. 고정 용기. 걔가 고정 용기야. 자, 너네 용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기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정 용기냐, 무슨 용기냐? 유동성 있는 용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 강철 용기는 압력이 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부피가 변하는 실린더. 이것을 우리가 무슨 용기? 유동성 용기. 자, 유동성 용기는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변해서 가로치고 써라. 압력이 동해. 자, 이 유동 용기라는 것은 자, 이 실린더 같은 피스톤의 이야기인데, 자,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 자, 써라. 거기다가. 자,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야 돼, 항상. 항상. 그러게끔 부피가 변하는 용기야. 그러니까 얘는 압력 변화가 먹혀 안 먹혀?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이 고정 용기하고 유동 용기에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건 좀 약간 틀리거든. 자, 여기에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비활성 기체를 첨가시켜서 거기 줄. 자,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는 뭐가 있지? 세 가지. 헬륨, 네온, 아르곤. 뭐가 있다고? 헬륨, 네온, 아르곤 써. 자, 걔네를 넣었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야. 고정 용기는 헬륨을 넣었어. 그러면 전체 기체의 몰수가 어떻게 돼? 증가되지. 근데 얘네들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정 용기 속에 있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변하지 않아.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체 기체 중에서 이 기체 분자수가 차지하는 압력이거든. 고정 용기는 거기다 써놔. 자, 얘는 기체수가 증가하면 전체 압력은 변해. 자, 전체 압력은 변해도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변화가 없다.
자, 부분 압력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평형에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주지 않아. 그 반응식 자체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각 기체 부분 압력에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그 기체들의 농도에 영향을 안 줬다는 뜻이야. 헌데 유동 용기를 봐봐. 자, 유동 용기는 거기 봐봐. 헬륨을 넣었더니 얘가 부피가 몇 리터가 됐어? 2리터가 됐지? 자, 봐봐. A하고 B는 몰수는 변화가 없어. 근데 부피가 2리터가 됐지? 뭐가 변해? 몰농도가 변하죠. 거기 써라. 몰농도 변화. 왜냐면 전체 부피가 변해버렸어. 전체 압력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당연히 몰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어 안 하겠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형에 이동한다 이거야. 몰농도가 달라진 거야. 자, 강철 용기는 헬륨을 넣든 안 넣든 1리터라는 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각 기체의 몰농도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유동성 용기 실린더는 1리터가 2리터가 돼버렸어. 그러면 각 기체의 몰농도 값이 변했잖아. 우리가 평형상수에 넣는 값은 몰수가 아니라 뭐라고? 몰농도 값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비활성 기체를 넣을 때는 유동성 용기만 평형이 이동을 한다. 됐나요? 이 두 가지 차이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그 별표한 곳은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는 비활성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켜도 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른 기체의 몰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됐지? 강철 용기 조심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실린더는 말이 틀려. 자, 뒷페이지. 자, 그래서 너네 자꾸 이 몰농도 계산하는 거 자꾸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167페이지를 볼게. 자, 여기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야, 옆에 사이드로 잠깐만 줄게. 자, 바로 설명을 좀 할게. 자, 온도는, 아니다, 여기, 온도. 자, 온도는 뭐가 틀리냐면은,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틀려. 자, 다시 말해서, 자, 봐봐. 자, 온도를 높여. 그러면 온도를 낮추려고 해? 온도를 다시 더 높이려고 해? 낮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 발열이면 더 높아져. 발열은 온도를 높이는 거고 흡열은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발열이 진행돼야 돼? 흡열이 진행돼야 돼? 그치?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그러면 온도를 낮췄어. 그럼 어떻게 시켜야 돼? 다시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 대신 봐봐 너네. 자, 온도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고? 상수값. 응? 자, 흡열 반응은 이 상수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질수록 상수값이 증가해. 자, 발열 반응은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감소해.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자, 거기 봐봐. 자, 167페이지 보면 자, 봐봐.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 쪽으로. 자, 대신 밑에 보면 발열 반응은 밑에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흡열 반응은 평형상수가 증가. 거기가 되게 헷갈릴 거야. 별표해놔. 자, 어디 표시해야 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표시라고, 여기. 맨 밑에. 자, 맨 밑에 표시가 돼야 돼. 이 그래프가 너네가 얼마나 헷갈린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돼. 진짜 헷갈려. 자, 됐지? 자, 그래서 르사틀리아 원리가 됐다. 자, 여기까지. 자, 필요한 것만 필기하고 그 다음 수동문으로 들어갈게. 일시정지.
자, 생성률 또는 수정률 이렇게 불러주거든. 자, 거기 표시 수정률. 자, 되게 너네가 낯선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야. 여기 설명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잘 봐. 자, 얘 30리터, 얘 50리터가 주어졌어. 자, 한계 물질이 누구야? 오래간만에 한계 물질이지? 얘지? 누구야? 아, 얘를 10으로 합시다. 자, 얘 10, 얘 50리터야. 그러면은 질소가 한계 물질이지? 그러면 세 단계 전반 후로 푼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얘 10, 그럼 얘는 30, 얘는 20.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다 사라지고 얘는 20리터, 얘는 20리터. 됐지? 그러면 얘 얼마를 얻을 수 있는 거야? 20리터 얻을 수 있지? 이게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론상. 자, 오른쪽 봐봐. 왼쪽 페이지 169페이지 맨 밑에 봐봐. 자, 맨 밑에 용어. 자, 거기 표시. 자, 수정률이라는 건 뭐라고? 화학번에서 이론적으로 내가 다시 틀었어? 어? 자, 화학 반응에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 그게 바로 여기서 얼마라는 거야? 20이야. 그거 분해. 실제로 얻은 생성물의 양.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양은 얼마라고? 20. 20인데 이 과정에서 얘가 생기면 계속 뭐가 진행이 돼? 몇 반응이 진행되잖아. 화학 평형이 진행이 돼버려. 그러면 이 20리터보다 이 20리터만큼 얻을 수가 있어 없어? 훨씬 적은 상태로 화학 평형이 이루어진다. 얘가 다 떨어질 수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 화학 평형이 실제 내용이 되는 거야. 한계 물질이 있으면 최대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얻기 위해서 화학 평형을 어떻게 한다고?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지호야. 그러면 얘를 많이 얻으려면 정반응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자, 정반응을 시키려면 압력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죠. 압력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그리고 얘는 지금 발열이야, 흡열이야? 나와 있어, 너.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그래야지만 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압력을 계속 높이자니 시설이 견딜 수 있어? 못 견뎌. 온도를 계속 낮추자니 반응 속도가 느려. 시간도 돈이거든. 실제로 우리가 이 공장에서 이 암모니아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실험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은 투자를 해버리면 실제로 얘를 우리가 얻었을 때 더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인 비용을 쓰는 방법으로 얘를 합의를 본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수동률 개념이야.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암모니아는 자,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되지만 압력을 높이는 데는 실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 온도를 낮추자니 어떻게 된다고?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조건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게 얼마래? 400에서 600 그리고 200에서 400 기압 그리고 뭘 사용한다? 촉매를 사용한다. 자, 거기 그래프를 볼게. 자, 거기 그래프를 보면 자, 온도가 낮아질수록 수정률 증가하는 거 보이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400에서 600 정도로 맞추게 되는데 자, 너네 솔직히 400에서 600이 온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실제로 되게 높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 비교적 높은 상태가 되는 거야. 200이 더 좋잖아. 오케이? 자, 압력도 마찬가지야. 압력도 200에서 400 정도로 맞추게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얘를 말하자면 공장을 짓는데.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수정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된대? 몇 프로가 돼? 지혜니 몇 프로가 돼 수정률이? 뭐라고? 아마 400에서 600도씨 그리고 200에서 400 기압 사용하는 곳이 바로 뭐야? 거기 하늘색 색깔 칠해진 곳이야. 걔가 있으면 수정률 몇 프로가 된다고? 수정률 몇 프로가 돼? 얼마에서 얼마야? 송주인 얼마야? 아, 그 하늘색 색칠된 곳 20에서 40%잖아. 표시 왜 대답이 오래 걸리냐? 아, Y축 수동률을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이 수정률이라고. 수정률 그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그 수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보라고. Y축을 보라고. 20에서 40 돼? 안 돼? 네. 자, 너네 지금 멍하니 있으면 문제 나중에 다 못 풀어. 지금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이거 수정률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 자, 그리고 느려지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고? 촉매. 촉매를 사용한다 이거야. 됐어? 표를 봐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표를 보는 거야. 너네가 이걸 외울 건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에틸렌의 수정률을 볼게. 자, 에틸렌은 압력을 높여야 되니 낮춰야 되니? 에틸렌이 C2H4야. 자, 잠깐 누굴 물어볼까? 뭐죠? 얘를 만약 얻으려면 압력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분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흡열 반응이야. 온도를 높여야 돼. 거기 써놔. 그래서 압력 낮추고 온도 높이고.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얘의 수정률을 높이는데 관여되는 부분이다. 됐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자, 수많은 내용.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좀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맨 위에 두 가지만 잠깐 볼게. HB가 뭐야? HB가 뭐야? 헤모글로빈. 자, 걔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어. 자, 이게 결합이 되려면 산소의 농도가 높아야 돼.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낮은 곳은 어떻게 돼? 다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분리가 돼.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산화탄소. 자, CaCO3 거기 표시. 자, 탄산칼슘이 뭐야? 뭐에 사용되는 거야? 지금 어디 보냐? 어디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지도?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은 어디에 사용된다고? 달걀 껍데기, 그리고 산호 골격, 해양생물의 뭐 뼈다귀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탄산칼슘이야. 자, 걔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뭐가 돼? CaE 플러스 그리고 EHCO3 마이너스가 되지? 자, 이거 뭐라 읽어? 이거 뭐라 읽어? 탄산수소 칼슘. 뭐라 읽는다고? 탄산수소 칼슘. 그러니까 여기서 자, HCO3 마이너스가 뭐라 읽는다고? 탄산수소 이온이야. 걔랑 칼슘 이온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탄산, 수소, 칼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녹은 상태지, 그치? 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얘가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정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러면 탄산칼슘이 어떻게 돼? 녹겠지. 그러면 산호, 조개 껍데기 다 얇아지고, 해양생물의 뼈다귀도 얇아지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걔네가 어떻게 돼? 다 죽는단 말이야. 걔네가 죽으면 또 걔네를 먹고 사는 애들도 죽겠지, 그치? 해양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니까, 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해주면 돼. 지금은 안 하고 그냥 문제 풀 때 너네가 참고만 해. 알겠지? 가장 중요한 수동률 내용은 뭐다? 암모니아. 자, 너네 다시 수동률이 뭐라고? 최대 얻을 수 있는 양분의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양의 퍼센트.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이론상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억. 화학 평형의 원리를 사용해준다. 기체가 들어가면 뭘 변화시켜? 압력을 변화시키고, 자, 농도나 온도는 항상 다 변화시킬 수 있어. 발열이냐 흡연이냐에 따라서 온도 다 변하는 거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